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올라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2도 분포였고 낮 최고 기온은 포항 32.7, 경주 33.5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장맛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20에서 60mm가 내리겠고 아침 기온 20에서 23도, 낮 기온은 27에서 29도 분포로 무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먼 바다에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울산과 포항을 30분대로 연결하는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가 오늘 완전 개통돼 동해 남부권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기대됩니다.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포항과 경주, 울산시는 상생 발전을 위해 해오름 동맹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포항 간 53.7km 구간의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했습니다. 지난 2009년 착공해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7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울산과 포항 간 이동 시간이 30분대로 단축됐고 연간 1,300억 원의 물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동해안의 지역 경제가 크게 성장하여 새로운 동해안 시대가 활짝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내에서 가장 긴 7.5km의 토암산 양북 제1터널도 설치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울산 포항 간 고속도로 개통에 발맞춰 동해 남부권 자치단체들도 새로운 상생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포항과 경주, 울산의 인구를 합치면 200만 명 규모의 메가시티로 95조 원대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새로운 동해안 시대, 신해양 시대가 우리 지역에 왔다고 생각되고 이걸 토대로 해서 대한민국 경제와 문화의 새로운 용성을 맞이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목표로 환동의 경제중심도시 연합을 결성하고 동해 남부권 신관광벨트와 동해안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습니다. 동해안 연구개발 특구의 지정을 통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각종 산업의 연관성을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지역 간 연대 관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동해 남부권 경제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울산 포항 간 고속도로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가 정부가 제시한 맞춤형 보육 최종 시행안을 수용하면서 어린이집들이 당초 예고했던 집단 휴원과 집회를 철회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 최종안에 따라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기준이 두 자녀 모두 36개월 미만이면 가능해지고 맞춤형 기본 보육료는 전년 대비 6% 인상될 예정입니다. 포항 500여 개와 경주 190여 개 등 경북 지역 2천여 개 어린이집들도 오늘부터 모두 정상대로 운영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부터 둘째아 이상에게만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아까지 확대해 1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첫째아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았던 경주시와 울진군 등 5개 시군은 10만 원씩을 지급할 수 있게 됐고 포항시와 영덕군, 울릉군 등 4개 시군은 기존의 시군 차원에서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에 10만 원을 더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첫째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도내 첫째 출생아 수가 지난 2012년 12,300여 명에서 지난 2014년 11,000여 명으로 해마다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읍면동 사무소에서 출생 신고 시 통합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우레탄 트럭의 운동장이 있는 경북 지역 학교 180곳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29곳에서 기준치를 넘는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납성분이 초과 검출된 곳은 초등학교 64곳과 중학교 24곳, 고등학교 37곳, 특수학교 4곳으로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를 넘긴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이 학교들의 트랙 출입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교육부 지원과 별도로 자체 예산으로도 개보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한일 어업 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늘 자정 이후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하는 한국어선은 무허가 조업으로 인정돼 일본 측에 납포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협상에서 양국이 총 어획 할당량 등을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하면 일본 측에 납포될 수 있다며 조업 중인 한국 어선은 오늘 자정까지 한국 수역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은 여러 개의 낚시로 잡는 연승 어선의 조업 조건 완화와 갈치 할당량 확대 등을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우리 연승 어선의 조업 위반 등을 이유로 입어 척수를 절반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서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포항권은 동결되고 경주권은 소폭 내립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포항시와 영덕, 울진군 지역은 전년 대비 공급 물량 감소로 요금 인상 요인이 다소 있었지만 일반 소비자 요금은 동결했습니다. 경주시와 영천시 지역은 전년 대비 공급 물량 증가로 취사용 요금이 7.91% 인하돼 가구당 월 평균 169원 정도 요금 부담을 덜 것으로 보입니다. 2016 경주 코리아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가 오늘 경주체육관에서 개막돼 다음 달 5일까지 펼쳐집니다. 경주시와 대한태권도협회가 올해로 3회째 개최한 이번 대회에는 세계 53개국에서 2,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남녀 8체급별로 겨루기 시합과 품새로 나눠 기량을 겨룹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이 승인한 이번 대회에서는 부문별 우승자에게 올림픽 출전 순위 점수 20점을 부여합니다. 울산 포항 고속도로 완전 개통에 맞춰 포항시 냉천 서쪽인 인덕교에서 원리 원윤교까지 1.1km의 도시계획도로 일부 구간도 임시 개통됐습니다. 임시 개통 구간은 오천읍 원동 1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구간 내 도로로 당초 2018년 말까지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고속도로에 맞춰 왕복 6차선 가운데 2차선을 조기 개통했습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서 포스코의 물동량 수송과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오늘 도청 청사에서 취임 10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 지사는 주요 성과로 도청 이전과 신도청 시대 개막, 포항구미 국가산업단지 지정, 국가예산 12조 원 확보, 47조 원 투자 유치, 실크로드 프로젝트 추진 등을 꼽았습니다. 또 앞으로 한반도 허리경제권 육성과 환동회 인프라 확충, 문화융성 세계화, 권역별 균형 발전, 신규 SOC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원전 건설과 관련해 울진군과 맺은 8개 대안사업비 2,800억 원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8개 대안사업비는 한수원이 원전 4기를 건설하는 조건으로 울진군에 2,800억 원을 지급하는 대신 울진군은 원전 건설 사업에 협조하기로 하고 지난 2014년 11월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최종 합의됐습니다. 울진군은 이 대안사업비를 북면 장기개발 계획과 울진 종합체육관 건립, 왕피천 대교 건설, 지방 상수도 확장과 교육 및 의료 분야 등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대기업 글로벌 매출 순위에서 철강 업종 2위에 올랐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 스코어에 따르면 포스코가 지난해 4억 94억 달러의 매출을 올려 인도의 아르셀미탈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현대제철은 7위에 그쳤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소비자 가전 부문에서 1위에 올랐고 반도체와 휴대폰 업종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가 국립국제교육원의 2017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수학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동국대는 외국인 학사 정보 시스템과 기숙사, 생활 편의성 등을 인정받아 세계 65개국 165명을 초청해 한국어와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국립국제교육원의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는 문체부의 세종학당 운영기관과 이민자 사회통합센터 등 외국인 교육기관으로 잇따라 정부 인증을 받았습니다. 대구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반발해 용역을 검증하기로 한 가운데 경북 의원들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위 소속 김종태 의원과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지낸 김석기 의원은 대구 의원들이 만든 신공항 용역 검증단에 합류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대구 경북 의원들은 검증단 활동을 지원하면서 검증단이 내린 최종 결정을 보고 대책을 준비하기로 했는데 특히 김해공항 확장안을 수용할 경우 대구공항 확장이나 K2 이전 등의 후속 대책을 만들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